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말의 건강책 정보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에 대한 고민은 가장 크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책 제목만으로도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명이 사라지는 순간. 이명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바라는 순간이지 않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하고 같이 사는 분도 가끔씩 이명 증상을 느끼세요. 예. 그래서 분명히 조용한데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이 바로 이 이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난치성 이명의 원인, 진단, 치료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부제가 적혀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명 그러면 귀에서 소리가 난다라고 느끼니까 이걸 귀의 문제라고 느끼세요. 사실 이명은 당해보지 않은 분들은 그 고통을 모를 정도로 정말로 고통스러운 맞아요. 질병이라고 그럽니다. 네. 이명의 영어 명칭을 보면 티나이터스라고 해서 이게 라틴어 딸랑거리거나 종처럼 울린다라는 뜻의 티니레 란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그래요. 네. 우리가 과거 문헌을 보면 이명 때문에 고생한 분들이 제법 많으시더라고요. 베토벤, 찰스 다윈, 잔다르크, 미켈란젤로 이런 분들도 이명으로 고생했다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증상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여전히 확실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고 완전한 치료제도 개발하지 못한 게 바로 이명인데요. 이명은 외부에서 어떤 청각적인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귀 또는 머리 쪽에서 삐 혹은 쏴 치식 이런 소리들을 스스로 인지하는 거예요. 네. 근데 현대 의학에서 이명은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명은 증상으로 분류된다고 그래요. 네. 근데 환자들은 이것 때문에 사실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롭다라고들 이야기하시는데요. 또 이 병원 저 병원 다 찾아다니고 큰 병원을 가봐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친구처럼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답답하게 여겨지는 거죠. 더구나 수명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계속해서 친구처럼 같이 살 수 있을까? 이런 푸념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명이 사라지는 순간 이 책이 바로 이런 분들에게 희망을 선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명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고요. 느끼는 증상도 다양하지만 확실한 치료법은 없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나만 들리는 소리라는 게 참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저자는 어떤 분들이세요? 예, 두 분이 이 책을 함께 썼는데요. 김혜연 가정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이희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함께 썼습니다. 네. 실제로 이 두 분이 함께 협진을 해서 기능의학적 치료법으로 이명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이 책의 다양한 임상 경험의 기록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두 분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기능의학적 치료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람의 인체를 나무라고 했을 때 그 증상이 어떤 이파리에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줄기라던가 그렇죠. 뿌리라던가 토양을 그래서 그 환경을 바꾸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질병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치료, 조치를 취하는 건데요. 네. 저자들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이명을 귀의 문제로만 보면 고칠 수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명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염증성 경향, 대사 기능의 원활함, 호르몬과 뇌 기능의 밸런스, 그리고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독소의 유무 여러 가지로 전반적으로 몸의 기능적인 균형 상태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명 환자들에게 자신을 괴롭히는 증상을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네. 요즘 어떤 병이든 식사법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데 어떤 걸 즐겨 먹어야 되고 어떤 걸 가능하면 피하면 좋은지 또 어떤 영양제가 도움이 되고 구체적으로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친절하게 책을 통해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임상 경험을 중심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사례들이 좀 담겨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책에 보면 여러 환자들이 자신들의 이 이명 때문에 고생했던 이야기들이 실제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 해본 것이 없이 여기저기 다 다녔다. 네. 좋다는 데는 네. 20군데도 넘게 다닌 것 같아요. 이비인후과에 가서 고막 주사도 10번은 맞았고 한의원도 3군데 이상 가본 것 같아요. 심지어 귀에 약침도 맞고 한약도 먹고 민간요법도 해보고 신경과에 가서 MRI도 찍어보고 정신과에 가서 약도 먹어보고 아이고. 그래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죽고 싶은 심정으로 지금까지 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많은 이명 환자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네. 원인을 찾아서 정신과 갔다가 MRI 찍고 그리고 귀에 가서 이비인후과 가서 침도 맞아보고 약도 넣어보고 주사도 맞아보고 그런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저자는 이러한 이명 환자들의 유목민 생활 병원 헤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는데요. 사실 전통적인 현대의학에서는 이걸 질병이라고 진단받았을 때만 어떤 약을 처방하거나 혹은 해부학적인 변형이 눈에 보일 때 이걸 수술이나 시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막연히 계속 증상만 호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명이 바로 그런 건데요. 그럴 때는 사실은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대증요법만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명 환자들이 왜 자신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걸 나을 수 있는지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태라는 거죠. 그냥 그 증상을 잠깐 잠재워주는 그런 치료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명 환자들이 그 증상을 경험하는 게 상당히 다양하다고 그래요. 소리도 벌레 소리가 난다는 분이 계시고 TV 소리가 계속 난다는 분이 계시고 전기가 흐르는 소리가 난다는 분, 개울물 소리가 난다는 분, 또 어떤 분들은 기관총 소리가 난다는 분. 정말로 다양한 소리들이 남들은 느끼지 못하는데 내 귀에서만 들려오는 거거든요. 이건 질병이 아니라 증상이다라는 점을 최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병원에 가면 보통 휴식을 취하세요.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라고 권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 그걸 아무리 해도 잘 낫지가 않는 게 이명의 가장 고질적인 특징이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명이 계속되면 또 다른 증상들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게 더욱더 사실은 골치 아픈 증상인 문제가 거죠. 되는 거군요.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이러한 정서적인 문제로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명에서 시작된 게 정말 나중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상황까지 처할 수 있어서 이명의 보다 근원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걸 꾸준히 치료하는 것이 좋고 그러한 방법을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명 증상을 설명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뭐 기차 소리부터 그런 알 수 없는 잡음에 이르기까지 들리는 소리들이 아주 고통일 텐데 원인이 아주 여러 가지라는 건 정확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저자들도 바로 그 점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상 현장에서 다양한 이명 환자들을 경험을 해보면 진료를 해보면 이명의 원인들이 너무나 다양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다양한 원인 가운데 한 5가지 정도를 추려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 5가지 범주 안에 포함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가 염증, 두 번째가 호르몬 불균형, 세 번째가 뇌의 기능 불균형, 네 번째가 대사 기능의 이상, 다섯 번째가 당 독소와 산화 독소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어떤 보통의 염증을 유발할 때 이게 이명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저자들이 의료 현장에서 이 5가지 문제에 집중해서 이 문제들을 치료하자 이명이 심한 사람들도
곧잘 낫는 그런 경험들을 했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네. 앞서 이 의사들 두 분이 하는 게 기능의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기능의학적 관점으로 치료를 하면 당뇨약을 끊고도 혈당이 정상적으로 조절되는 사람이 있고요. 혈압약을 끊고도 혈압이 정상적으로 조절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네. 그 이유가 바로 질병의 원인이 되는 뿌리를 찾아서 해결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명도 마찬가지로 그 뿌리를 찾아서 해결하면 이명 증상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과도하게 시끄러운 소리, 그리고 귀 속의 염증인 중이염, 또 담배 니코틴, 네. 카페인, 설탕, 스트레스, 사실은 이명을 유발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치료 과정에서 대부분의 이명 환자들이 겪고 있는 것들을 분석을 해보면 앞서 언급한 5가지 가장 근본적인 원인들, 그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책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보면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염증이 지적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귀에 염증이 있을 때도 귀에서 소리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명이 발생하는 첫 번째 원인은 몸속의 염증입니다. 그러니까 꼭 귀가 아니더라도 몸의 어딘가에 염증이 있으면 이게 귀에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그렇군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장의 염증이다. 장이요. 우리가 장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명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 가운데 70에서 80%가 바로 장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성 물질이나 독소들이 잘 걸러지고 음식을 통해서 섭취된 영양이 몸속으로 흡수되어야 되는 곳이 장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뇌와 장만큼 우리 몸에 중요한 게 없다. 그만큼 2가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건데 문제는 장에 염증이 생겨서 장 점막에서 이러한 영양분 섭취라든가 흡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명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은 대부분 그 하나의 어떤 증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강직성 척추염 같은 자가 면역 질환과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명을 갖고 있는 분들을 진료를 해보면 이명만 문제가 아니라 염증성 질환으로 나타난 또 다른 질병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요즘 현대인들이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걸 많이 알고 있다고 장누수 그래요. 증후군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장이 새는 겁니다. 이게 장벽이 얇아져서 장벽이 쉽게 투과되면 이게 이제 염증이 과한 거죠. 다양한 질병들이 함께 발병하게 되는데 바로 이명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명 환자들이 만약에 염증 수치가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면 그때 저자들은 이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법들을 한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맞춤형 소화 효소제라든가 프로바이오틱스라든가 이러한 장내 환경 개선을 위한 처방을 하고 염증을 없애는 식사법을 권한다고 그럽니다. 놀라운 점은요. 이렇게 식이 습관을 잘 따른 환자들의 경우 1달 반 만에 장내 염증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이게 이명도 낫는 그러니까 이명 치료의 첫 번째 문을 열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이명 환자들 가운데 염증이 있는 분들은 이 염증 치료를 하면 자연스럽게 이명을 치료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염증이 지적이 되고요. 또 우리 몸의 불균형, 기능적인 문제들도 이명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현대인들의 이 생활 습관병이 이명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최근 이명이 발생하는 2번째 근원적인 요인으로 고혈당, 고지혈, 고혈압 이러한 대사 기능의 이상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명 환자들 가운데 실제로 건강 검진을 해보면 혈액 검사 결과 고중성 지방 혈증이라든가 고인슐린 혈증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면 또 이명이 개선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명의 3번째 근본적인 원인은 부신 피로, 갑상선 기능 저하 이러한 일종의
호르몬 불균형 문제입니다. 이게 발생하면 이명이 생길 수 있다라고 그래요. 네. 사실 이명 환자는 대부분 과로 스트레스를 경험을 했거나 현재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사실 우리 몸에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면 이게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은 위기 상황으로 그걸 인식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부신 호르몬을 분비를 해요.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 이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마치 컴퓨터 부팅을 하듯이 자연스럽게 우리 몸을 이렇게 끌어올리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스트레스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으면 항염증, 항알레르기 작용을 하는 이 코르티솔이 분비되지 않고 고갈되면서 우리 몸에 여기저기 염증이 생긴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 이어진 거예요.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기면 염증이 생기는 거고 네. 그로 인해 또 이명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 수면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가운데 이명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따지고 보면 수면 장애도 호르몬 불균형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현대인들이 참 이 스트레스를 조절한다라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게 그렇죠. 문제인 것이죠. 참 이명 자체도 문제일 수 있지만 이명이 생기기까지 혹시 몸의 변화나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미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뇌 기능의 밸런스가 무너져도 우리 뇌에서 신호 체계가 엉망이 되면서 이명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소리를 듣는 건 청각을 수용하는 세포인 유모세포들이 전기 신호를 뇌로 보내서 소리를 인지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우리 뇌의 특정한 부분이 과활성화되어 있거나 또는 반대로 저활성화되어 있을 경우에 이명 환자들은 수면장애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장애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아주 효과적인 치료법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자율신경 조절이라든가 또는 뇌파 조절을 위한 TMS라는 치료법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네. 경두계 자기 자극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즉각적인 또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이명을 일으키는 5번째 요인이 네. 과도한 당 독소, 산화 독소가 이명을 또 유발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활성산소가 참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 몸에 항상 이 유해한 활성산소가 자주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산화 독소로 작용을 해서 우리 세포에 스트레스를 주고 또 우리 몸을 산화시켜서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네. 산화시키는 건 쉬운 말로 녹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반들반들한 쇠, 철에 녹이 쓰는 것처럼 우리 몸에 녹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뿐만 아니고 당 독소라고 하는 이게 당화된 단백질이라든가 당화된 지질이 우리 몸에 쌓이는 건데 이것 역시 활성산소를 유발하게 돼서 네. 또 다른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고 그럽니다. 저자는 다양한 이명의 근원적인 원인들을 소개하면서 예. 이명은 우리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다. 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신호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전체적인 균형을 찾는 것이 이명치료의 지름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 나에게만 들리는 소리들이 스트레스인 만큼 이명의 소리를 좀 완화할 수 있는 다른 소리들, 그러니까 작게 라디오를 틀어놓는다거나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니까요. 이명에 너무 집중하지 않는 것도 이명 증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명이 사라지는 순간 소개해 주셨는데요.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